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수상비행정과 직장생활 그리고 10억 부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수상비행정 이제 멈출 건데요, 조금 전에 이거를 대본을 막 써봤었어요. 그랬더니 엄청 어렵더라고.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서 방송은 진짜 애드립이구나, 그냥 단어 몇 개 던져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하는 게 그게 방송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친구한테 한다라고 그냥 설명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설명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상 비행정하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감독의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팔코 비행정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소리는 비슷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면 상당히 조금, 왜냐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겁이 났었는데, 이번에 시리를 직접 놀러가서 이거를 수륙 양용 보트를 타면서 이거를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졌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화면을 이제 준비해 놓은 영상을 한번 보자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듯이 시리에 보시면 이렇게 티켓을 사서 타고, 이렇게 시민들이 타고 선장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재밌는 진짜 억양으로 너무 재밌게 해주고, 옆에 이분 말고 옆에 어떤 보조석에 더 웃기는 진짜 개그맨 웃기는, 물론 다 영어로 하시는 건데요, 빠르게 말씀하시면은 한 30-40% 정도는 이해를 하고 천천히 설명해 주실 때는 한 70-80%는 이해가 되는 그런 재밌는 거였었어요.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호수로 들어가요. 배가, 이게 웨이크 유니온이죠. 그러니까 유니온 호수인데, 이거를 지도에서 보자면 시르 쪽에 호수가 크게 작은 호수 하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여기가 이걸 슬리미스 CL이죠. 그러니까 시들의 잠머니로 놓은 밤, 거기가 촬영 장소가 이 어딘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거기까지는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지는 않았고, 물론 운전해서 주차비도 미국은 다 거의 받질 않는데 다 그냥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번잡한 곳에서라면 시간당, 옛날 런던 같은 데 갔을 때는 시간당 막 10,000원까지도 받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우리 강남도 지금 시간당 5,000원, 8,000원 막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미국은 웬만한 번잡한 곳도 다 주차가 거의 다 무료였었어요. 그냥 배도 이렇게 파킹라시 다 있고, 그냥 뭐 유럽하고 달리 그냥 주차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가즈웍 공원이라고, 갑자기 또 이걸 보니까 아픈 기억이 나는데, 차를 여기다가 조금만 더 직진했었으면 여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워낙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처럼 입구에다 살짝 대놓고 빨리 여기 보고, 유명한 곳이니까 빨리 보고 가야겠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쪽이 여기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죠. 근데 저 딱지를 여기 이쯤 어딘가에 붙였었는데, 딱지를 붙어있는 걸 보니까 일본 여성 경찰이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같은 한국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같은 아시아계면 좀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미국은 정의가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곳이죠. 알수 없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냥 페널티 받아야 됩니다. 그날 바로 뭐 몇만 원, 4만 원이고 5만 원 정도 되는 신용카드 비용을 납부하고 이제 이렇게 고지서를 받고,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만으로 충분히 다 결제가 끝났었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럴 수 있는데, 다 스토리텔링하고 다 연관이 됐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공원을 갔었던데, 이 언덕 위에 여기 보면 진짜 멍멍이들이 응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누군가 좀 치우지도 않고 진짜 자연의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묘한, 여기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배들이, 이거 뭐 새벽 시간에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막상 여기에 요트도 엄청 많이 떠다니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너무 진짜 특이한 경험을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 타워가 스페이스 니들이 또 이쪽에서 보면은 보이고 되게 멋진 공원이었었어요. 꼭 여기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이제 수상 비행기 이제 이런 느낌인데, 수상 비행기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름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다음 내용이 뭐였죠? 잠시만요. 네. 수상 비행기랑 우리 직장 생활하고 참 비슷한 점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 위에 떠 있는데 긴장돼요. 막 올라갈 때. 직장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늘에 뜨면 일단 막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막 옆에 동승하는 사람들도 너무 아름답고, 막 특이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너무 막 짜릿하고 뭔가 대단하게 하늘에 날아다니니까 너무 대단하고. 그런데 또 기름 소모가 또 엄청나게 많죠. 기름이 막 이 안에 있는 얘는 어딘가에 기름이 있을 텐데, 항공유가 계속 막 소진이 되면서,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어떤 막대한 에너지를 또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짜릿한 경험을 하고,
이제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죠. 매너리즘. 그러다 보면 그냥 하늘은 떠 있는데 다시 집에 축적해 놓은 많은 것들이 또 그리워지고, 많은 인간관계들이, 집에서 사랑스러운 인간관계가 더 그리워지고, 내려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다가도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지죠.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착륙 장면 보셨죠? 물살을 가르면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렇게 또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또 금세 지나가고, 근데 또 현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비행기 얼마지? 중고로 한 2, 3억 한다는데, 그러면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타는데 대충 한 20분에 한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자기 비행기일 수도 있지만 외국 어느 나라나 가도 그 정도 느낌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2팀만 뛰고 2팀만 태우고, 그리고 뭐 8시간을 돌린다 그러면 한 400만 원 벌 텐데, 그러면 50일만 일해도 한 2억, 그리고 유지비 감안해서 한 100일 정도 일하면 한 4억을 벌어서 2억 비행기값 내고 유지비 2억 내고, 그러면 그 100일 이후로는 다 세금 낼 거 내면 뭐 한 1년은 그랬다 치고 한 6년만 일하면 2억 곱하기 한 5년 하면 한 10억.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한 10억을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10억을 벌어들이고 나면 사람이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10억 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조종관을 잡고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면서 엄청 좀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하늘을 되게 피곤하게 어느 날은 막 잠이 와가지고 올라가기 싫은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싶은 날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비행기 계류장을 아예 차라리 내가 10억 주고 여기를 요만큼 공간을 사서 좀 임대료를 좀 세게 받아야겠다. 비행기 한 대 계류할 때마다 이렇게 한 대 계류할 때마다 뭐 월세 얼마를 받는다든지. 근데 이건 뭐 땅이 뭐 사라지고 뭐 땅으로 꺼지는 것도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땅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싶어지죠. 2대 계류하고 3대 계류하고, 그러다가 또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이게 일종의 계류장 플랫폼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정박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사 먹을 수 있을 거고, 또 부가 수익이 또 올려질 거고, 부가 수익 매장을 막 한 3개 4개 둬서 이렇게 사람은 어떤 그 자본이익을 자꾸 꿈꾸게 되죠. 그게 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회에 효용을 가져다 주니까요. 다 이용하고 나서 갈 때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계류해서 너무 좋다고, 나는 계류장이 없는데 이렇게 적절한 비용을 내고 이렇게 계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들 고마워하죠. 이용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손님도 계시지만 또 아이고 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사장님도 감사해하죠. 서로가 엄청난 효용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처럼 비슷하죠, 맞죠? 그냥 이렇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질수록, 그리고 자기 근력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근력이 감퇴할수록 젊어서 좀 고생하고 나이가 들면 좀 이것저것 아파도 행복하기 위해서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부자가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리치, 부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포인트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뭐 이렇게 아까 뭐 펠코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기사를 직접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니투데이를 우선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신문들 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 이렇게 좀 비슷할 것 같고, 성향이 조중동은 성향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은 그래도 경제신문이다 보니까 기업에 조금 유리한 기사를 조금 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좀 사설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역시나 그 매경이나 한경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인, 그냥 어떤 중도적인 색채를 떼요. 근데 이런 중도적인 신문조차도 경제신문이다 보니까 역시나 자기들이 이제 조사한 바를 이렇게 적었는데, 뭔가 보통 사람들은 뭔가 부자라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죠. 부자라고 하더라도 어디 길거리 같은 곳에서 나는 부자가 싫다, 뭐 공산당이 좋다 이렇게 떠들었다가 정말 그 사람은 매장당하기 딱 좋죠. 이렇게 근현대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성숙한 시민들이 길거리에 풍족하게 본인이 부르주아이면서 또 프롤레타이기도 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길거리 돌아다니시는데,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나는 부자가 싫다 막 이렇게 외치면 이게 뭐야 이 사람, 이게 왜 이래 이 사람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게 성숙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절대 다수의 대부분 시민들이 부자를 약간 배아파하면서도 이런 거를 절대 바라지 않죠. 예, 이런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미국이 좋다 하면서도 이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이민은 솔직히 제가 권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올리기로 하고, 그리고 뭐 미래소년 콜론에 대해서도 스토리상으로 뭐 이렇게 인더스트리아가 있고 하이하버가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렇게 막 탑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좀 평범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또 여기는 그냥 한국에서 밀집돼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이런 썰도 한번 다음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핵심은 지금 막 나오죠. 진짜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10억 이상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35.7%고요. 이렇게 35.7%. 그리고 20억은 돼야 그래도 부자 아니냐 하는 게 한 20%. 또 30억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또 이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이건 진짜 부자다. 그리고 그 남부지방일수록 이런 그 러스트 벨트화 되어가고 있는 제조업 침체 때문에 이런 이렇게 10억만 돼도 진짜 10억만 돼도 인정한다, 내가 부자라고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서울에서는 요새 이제 이런 시대 흐름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보다는 좀 더 4차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또 영상을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20억 30억 정도 돼야 그래도 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서울에서 10억 가지고는 약간 부자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근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10억 부자든 30억 20억 30억 부자든 그리고 50억 100억 부자든, 일단 부자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자기가 젊었을 때 좀 많이 벌고, 진짜 한 남들 주당 40시간 얘기할 때 자영업을 해서 뭐 120시간을 저는 주당 120시간까지 일해본 적이 있어요. 막 진짜 막 눈이 감기는데 막 눈꺼풀이 막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나가고, 새벽 2시까지 들어와서 2시간 3시간 눈 붙이고 또 나가고, 이랬던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자는 어쨌든 자기가 고통을 인내하고 달성하기 부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많이 벌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자본을, 뭐 노동자본, 토지자본, 그리고 그냥 자금이라는 그 자본,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을 해서 어떤 효용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자기만 알고 갖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일부분을, 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서 태생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질시하기보다는 어떻게 10억 부자가 되게, 아까 그 경비행기를 보셨듯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10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비행기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만 부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대대손손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부자에서 그냥 몰락해버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점점 생기게 되죠. 어떻게 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서서히 몰락해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돼서 제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기로 할 거예요. 앞으로도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직장 얘기, 그리고 사업 얘기, 그리고 부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부자학 원론이라고 하죠. 진짜 이런 거 제가 집필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소닉붐이라고 하죠. 어떤 비행체가 얘는 소닉붐이 나올 수 없는 프로펠러 기체인데, 이렇게 막 가다가 초음속이 갑자기 그 F2번을 켰는지 뭐 어떻게 제트 엔진이 돌아가는지, 갑자기 프로펠러 끄고 돌아가는 건지, 딱 해서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그 시속 1000km, 그러니까 뭐 미터당 초속 300 몇 미터인가 그럴 건데, 그걸 돌파하는 순간 그냥 비행체 그 앞에 있는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유체 모양 때문에 소닉붐이 팡 터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본인은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부자가 딱 되는 순간 팡 하고 터지는 엄청난 개금이 나오면서 유리창도 깨먹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유리창도 깨먹고, 다른 인근에 날아다니는 기체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소닉붐이 터지는데, 이 소닉붐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별표로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팡 하면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돈을 벌어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막 남을 다 꺾어내고 막 경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생존했다 보니까, 나는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갈 거야, 아름다운 지구 막 이러면서 또 피해를 막 주고 다녀요. 막 지구 막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피해를 줘요. 본인이 어떠한 이렇게 부자가 될수록 사회적으로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이렇게 짊어지게 된다라는,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거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언젠가는 드디어 빨간색이 나오네요. 진짜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초기화돼 버리죠. 그래서 뭐 일부러 구독하라는 말씀은 따로 안 드려요. 그냥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무언가를 좀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꾸준히 뭔가 창의적인 영상들을 진정성을 담아서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빵 터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